안녕하세요, 양심중고차 이진영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내 차 50만 킬로 타기 프로젝트 영상입니다. 오늘은 제 차에 이제 휠을 알루미늄 휠을 17인치로 인치업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왜 16인치에서 17인치 휠로 인치업을 했는지, 제가 이제 순정 17인치 휠이 아니고 그랜저 HG 17인치 휠로 인치업을 했어요. 왜 그랜저 HG 17인치 휠로 인치업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 차는 이제 제가 이번에 17인치로 인치업한 알루미늄 휠입니다. 이 휠은 그랜저 HG 2.4에 들어가는 17인치 휠이죠. 제가 기존에 이제 이 차를 가지고 올 때는 순정 16인치 휠이 끼워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바꾸려고 했었는데 타이어가, 이 내짝 타이어가 너무 상태가 좋은 거예요. 트레드가 한 90에서 95%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바꾸기에는 너무 아까워가지고 한 1년 이상 정도는 그냥 좀 타다가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17인치로 바꿨습니다. 지금 얘는 이제 그 중고고요. 이 휠은 복원이 된 휠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순정 휠을 다시 깨끗하게 복원을 한 휠이고, 타이어는 당연히 중고입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에 있는 중고 사이트에서 휠하고 타이어까지 같이 세트로 중고 휠 타이어 껴져 있는 걸 장착을 한 거죠. 제가 17인치로 인치업을 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보통 이제 요즘에는 인치업을 한다라고 하면 뭐 18인치, 19인치, 뭐 20인치 이렇게 인치업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자동차의 어떤 휠 하우스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LF 소나타 같은 경우는 순정으로 18인치까지 나오죠. 근데 제가 17인치의 사입을 본 이유는 보통 이제 18인치 같은 경우는 다 타이어 뭐 사이즈도 또 그렇고 타이어 값도 좀 비싸고요. 그 다음에 가솔린하고 LPG하고 이게 마력 차이가 조금 나요. 지금 제 차는 LPG지 않습니까? 근데 LPG는 가솔린 엔진 대비해서 대략 한 10마력에서 15마력 정도 마력이 조금 낮아요.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가솔린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이 좀 많은 차들 같은 경우 18인치 휠까지 끼어 나오는데, LPG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상위 옵션으로 가도 17인치 휠에서 만족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LPG 차고 굳이 18인치까지 갈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치업을 하게 되면 일반 그 순정휠 같은 경우는 무거워요, 여러분. 아무리 알루미늄 합금 휠이라고 해도 기본적인 무게가 있고, 이 인치업을 하게 되면 휠 자체의 지름도 좀 넓어지고 휠의 무게도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핸들도 좀 무거워지고, 그 다음에 초반에 출발을 할 때 조금 더 경쾌하게 치고 나가는 그런 맛이 없죠. 더불어서 이제 연비나 이런 부분에서도 약간 좀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17인치로 이제 타협을 받습니다. 제가 왜 LF 소나타 순정 17인치가 있는데 왜 굳이 그랜저 HG 17인치로 껴는 이유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저는 LF 소나타 순정 17인치 휠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면 이 중간에 휠 캡이 이렇게 씌워져 있어요. 똑같은 5홀이긴 하지만 휠 캡이 이렇게 씌워져 있는데, 휠 캡이 씌워져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장점이 휠이 굉장히 깔끔하다, 휠이 좀 더 커 보인다라는 그런 장점은 있어요. 근데 단점 같은 경우는 이 중간에 휠 캡이, 휠 볼트 캡이 딱 씌워져 있으면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자동차 정비하고 타이어 가게 근무했을 때 그때 나왔었던 사제 휠 같은 경우 중간에 이제 휠 캡이 덮여져 있었는데, 이게 이제 금속이고 휠 캡은 플라스틱이잖아요. 나중에는 이 휠 캡이 이제 열을 먹잖아요. 그러면 색깔이 변해요. 이색 차이도 나고, 그 다음에 휠 캡 고정하는 그 철판이 이제 일반 탄소광으로 된 철판으로 중간에서 고정을 하는데, 이게 지속적인 충격 하중을, 반복적인 하중을 충격을 받으면 이 캡이 헐렁헐렁해져요. 나중에는 거기서 잡소리가 나고, 심하면 이 휠 캡이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휠 캡이 껴져 있는 방식의 휠을 저는 극도로 별로 안 좋아해요. 딱 이렇게 원피스로 돼가지고 휠 볼트가 보여도 캡이 씌워져 있지 않으면 이 자체로 그냥 깔끔한데, 중간에 휠 캡이 있는 것들은 처음에는 깔끔해 보이고 휠이 커 보일지는 몰라도 그 휠 캡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저는 순정 17인치를 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옵셋이에요. 이게 휠을 고를 때 인치도 있고
J도 있고 뭐 PCD도 있고 옵셋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휠을 고를 때 보통 이제 인치만 생각하잖아요. 16인치에서 17인치, 17인치에서 18인치 이렇게 인치업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중간에 허브링이 껴져 있는 이 PCD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4홀인지 5홀인지 6홀인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J 휠의 넓이를 총 넓이를 하는 J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옵셋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16인치 같은 경우는 이제 6.5J입니다. J는 이 휠의 전체적인 바깥쪽과 안쪽의 휠의 이 폭을 J라고 하는데, 16인치는 이제 6.5J예요. 근데 17인치 같은 경우는 이제 7J죠. 18인치는 7.5J이고, 그러니까 조금 더 넓은 폭이고, 저 같은 경우는 옵셋이 가장 중요했어요. 사실 휠을 고를 때 일반인들 같은 경우 옵셋까지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옵셋이라 하면 이게 휠을 중간에 놓고 휠을 반으로 이렇게 잘랐을 때 플러스가 되는 옵셋 같은 경우는 이 휠이 이 휀다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마이너스 옵셋은 휠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옵셋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뭐 469동 차들 같은 경우에 이 휠 타이어가 이 휀다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온 차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안 되지만, 예전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휠이라고 해가지고 이 휠 타이어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온 휠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대부분의 양산되는 순정차들 같은 경우는 이 휠의 옵셋이 마이너스 옵셋을 주지는 않아요. 대부분이 플러스 옵셋이죠. 그 플러스 옵셋에서 이제 조금 더 숫자가 작냐 숫자가 크냐에 따라서 휠이 안쪽으로 더 들어가냐 바깥쪽으로 나오냐, 그 차이인데, 순정 LF 소나타 순정 17인치의 옵셋은 플러스 50입니다. 근데 그랜저 HG에 들어가는 이 17인치는 옵셋이 플러스 35예요. 그만큼 이제 14.5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옵셋이 얘가 조금 더 낮기 때문에 이 휠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조금 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 이 휀다하고 휠 타이어가 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딱 떨어지게, 마치 이 휠이 바깥으로 조금 더 꽉 차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차들 같은 경우는 뭐 옵셋이 조금 더 뭐 한 40이나 뭐 45, 50 이렇게 되기 때문에 휠 타이어가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요. 그래서 차가 조금 더 없어 보이는 약간 그런 것도 있는데, 자동차의 외관이라든지 조금 차가 조금 더 외관을 멋있게 보이려면 옵셋이 조금 낮은 차들, 같은 플러스라고 해도 낮은 숫자의 옵셋을 끼면 휠이 조금 더 바깥쪽으로 나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휠 하우스나 이 휀다를 꽉 차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얘는 LF 소나타 순정 옵셋보단 14.5mm 정도의 옵셋이 조금 더 여유가 있다 보니까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뒤 차를 보면 휠 하우스가 이제 꽉 차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 휠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저는 17인치 중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그냥 이렇게 패턴들이 다 이렇게 좌우의 균형이 잘 맞는 것들이 좋더라고요. 보통 이제 뭐 한쪽으로 쏠려 있는 패턴이, 이 살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쪽 패턴과 저쪽 패턴이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보다 좌우의 그 균형이 잘 맞으면서도 얘는 이제 멋도 있고 심플하고, 그 다음에 이 휠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메탈에 다이아몬드 커팅이 되어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휠 타이어는 굉장히 좋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 타이어를 알았다면 바꿔 꼈을 텐데, 얘는 지금 타이어가 225, 517이 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가 너무 광폭이에요. 그러니까 옵셋도 35.5인데 이게 둘두루 50이 껴져 있다 보니까 타이어 폭이 지금 이 차에는 조금 맞지 않는 타이어가 껴져 있는 거죠. 너무 광폭이. 그래서 지금 보통은 한 215를 끼면 좋을 것 같은데 둘두루가 껴져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평상시에 방지턱을 넘는 것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방심하고 조금만 세게 방지턱을 팍 넘어버리면 약간 휀다 간섭이 생깁니다. 타이어가 더 넓어가지고. 다음에 타이어를 낄 때는 앞쪽 같은 경우는 215, 517을 껴야 되겠어요. 이거는 저도 사실 잘 몰랐었는데 끼고 나서 제가 주행을 해보니까 승차감도 좋고 다 좋은데, 방지턱, 아주 높은 방지턱을 나도 모르게 세게 넘을 때는 약간 미세한 이런 간섭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지금 이제 이런 휠을 원피스 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대부분의 순정 휠들 같은 경우는 원피스 휠입니다. 보통 이제 원피스가 있고 투피스가 있고 쓰리피스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제 하나의 형태로 그냥 주조나 단조식으로 찍어낸 이 원피스 휠이 가장 내구성도 좋고 휠을 만들 수 있는 단가도 좀 저렴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이는 휠이죠. 이 휠은 이제 복원이 된 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 유튜브 보시고 휠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는 분도 많은데, 요즘에는 이제 복원된 휠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휠 복원된 거를 껴도 되냐, 이게 내구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떠세요? LF 소나타 순정 17인치 휠하고 지금 그랜저 HG 17인치 휠하고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예뻐 보이는데,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부러 이 휠을 꼈어요. 이 휠이 17인치 중에서도 가격이 좀 저렴해요. 휠 타이어 다 포함해가지고 한 45만원 정도면 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타이어 트레드도 지금 한 90% 정도 남아있어서 한 2년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휠은 이렇게 바꿨고, 다음에는 뒤에 LED 테일 램프라든지 앞쪽에 이제 DRL에 들어간 라이트, 또 이제 제가 조금씩 이제 예방 정비하는 그 부분에서 또 차를 조금씩 만들어가면서 운용할 생각입니다. 자, 오늘 내 차 50만 킬로 타기 프로젝트 17인치 인치업 영상이었습니다.